이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투데이에서는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아왔던 장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세사미 스트릿의 공동 창작자인 로이드 모리셋이 93살의 나이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사미 스트리트 그러면은 이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최고 그리고 가장 긴 최장의 어린이 교육 TV 쇼인데 이로써 세사미 스트리트의 의미가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사미 스트리트 하시면 실제로 뭐 자녀분들을 이제 키워보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워낙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네. 이 쇼가 시작된 게 1969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제 50년, 60년의 세월이 네.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정치적으로 격동의 시절이었었죠. 1969년이. 왜냐하면 뭐 베트남 전쟁으로 정말 수가 아리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기도 했고 그 전년도에는 케네디 암살로 이제 미국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지만 또 그 해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암살이라는 이런 상처를 겪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때 교육학 심리학 박사였던 로이드 모리셋이 구상한 그 미취학 아동들 2살에서부터 5살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포커스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출발하면서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의도가 굉장히 훌륭했던 게 원래 학교에 들어가서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중산층, 뭐 상위층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준비 정도의 갭이 좀 극심한 차이를 보이더라. 사전 교육을 받고 오느냐, 받고 오지 못하느냐가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 갭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TV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세사미 스트릿이 출발하게 되셨죠. 당시에도 뭐 세사미 스트릿만 어린이 아동 프로그램이 아니었고요. 뭐 럼퍼룸이라든지 캡틴 캥거루,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미스터 라저스 네이버후드라든지 뭐 탐앤제리 같은 만화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아동 프로그램들 칠드런 쇼는 있었지만 대부분이 소셜 스킬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었고 세사미 스트릿은 본격적으로 글자와 숫자 등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세계 140여 개국에 방영이 되고 있죠. 지금은 PBS를 통해서 제작되고 방영되다가 2015년부터는 HBO를 통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아무튼 작고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세사미 스트릿이 조명되고 또 로이드 모리셋의 그 업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그 한국에도 왜 뽀뽀뽀 같은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사미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됐는데 그렇게 크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네, 많은 분들이 뭐 미국의 프로그램이니까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게 많은 나라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애초 기획 때부터 세사미 스트릿이 좀 특별했던 거는 다른 어린이 오락 프로그램과 달리 어떤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아이들이 좀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고 스탠드업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르쳐주기에 입장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쿠키 몬스터 같은 캐릭터는 진짜 괴물, 뭐 몬스터라는 이제 것이고 빅버드 같은 경우는 동물들인데 이러한 캐릭터들이 인간들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함께 살면서 등장하고 또 인종도 사실은 조금 구별하기 힘들지만 다양한 인종을 암시하는 뭐 주황색이라든지 노란색 이런 컬러의 캐릭터들이 등장을 시켰다라는 것도 애초부터 세사미 스트리트 정체성을 좀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이들의 경우에 아무런 선입견 없이 이런 멀티컬처럴 백그라운드를 받아들이도록 한 데 있어서 사실은 사회적인 선입견이 자리 잡힌 우리 성인들과는 달리 아이들에게는 아주 큰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캐릭터들과 컨텐츠가 다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저변의 문화적인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루는 주제나 토픽의 면에서도
역시 뭐 다운 신드롬을 가진 캐릭터를 등장시켰다라든지 네, 홈리스 네. 얘기라든지 뭐 장애 아동, 여성의 문제들 그리고 군인 가족들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폭넓게 다뤘고요. 1991년에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스페니쉬 스피커 그 소녀죠. 로시타가 등장을 했었고 우리한테는 좀 뜻깊은 게 2021년도에 왜 엔타이 에이시안 혐오 번제가 급증하는 그 즈음에 등장을 시켰던 이제 캐릭터가 코리안 아메리칸 캐릭터 지영이라는 캐릭터가 세사미 스트리트 메인 캐릭터로도 등장을 했었죠. 맞아요. 네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제 공화당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를 높여서 세사미 스트리트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제작 지원을 뭐 금지하겠다, 뭐 이제 스탑시키겠다 이러한 해프닝들도 일어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사실 저의 경우에는 어떤 인류의 문명이라든지 문화의 발전이 어떻게 문화 창작물에 그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지 굉장히 감사하고 좀 경이롭기까지 하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감사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우리나라 뽀뽀뽀도 영원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왜 지난번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빅버드가 그 코비드 백신 맞는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지 맞아요.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공화당 이제 의원 쪽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게 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제 그런 거하고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야기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만 네네. 실제로 그러면서 그 세사미 스트리트 쪽에서 1970년대에 빅버드가 어린이 백신을 맞는 장면들을 또 회자해서 또 보여주면서 그 빅버드는 원래 백신을 맞았던 아이다라고 해서 농담을 주고받는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을 종결시키기도 했었죠. 네. 저는 기억 남는 그 캐릭터가 커밋 더 프로그라는 그 네. 캐릭터 미스 피기 뭐 여러 가지 네. 그 캐릭터 생각나네요. 엘모도 있었고 엘모도 있었네. 예, 네. 곤조라는 엘모 너무 것도- 유명하죠. 예, 아주 그 캐릭터들이 참 유명한데 말이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죠? 네네 그렇진 않고요. 네, 네. 지금 계속 HBO를 통해서 이제 시즌별로 나오고 있기 아하, 때문에 아하. 하지만 재방송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HBO로 옮겨가면서 PBS를 통해서 보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미국에 이민 오면은 세사미 스트리트 보면서 영어 배운다고 많이 그랬잖아요. 낮에 하는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네. 낮에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한국에 뭐 금방 오신 이민자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네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TV를 계속 켜놓게 되는데 매일 보던 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 내에서 이 인종 문제가 정말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그러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이 디즈니랜드 테마파크에서 이 인종 문제의 결론으로 놀이기구 하나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애나하임 가면은 디즈니랜드 저희들 테마파크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1989년에 설치된 이제 놀이기구 중에 스플래시 마운틴이라고 이제 물이 타는 그거죠. 그래서 물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서 물이 이제 스플래시하는 그런 놀이기구인데 이 놀이기구를 탈 때 나오는 노래가 남부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아하. 이 노래가 남북 전쟁 이후에 조지아주 농장을 배경으로 이제 백인과 흑인의 우정을 다룬 내용인데 당시 백인과 흑인의 우정을 다루긴 했지만 흑인들 입장에서는 남부의 노예 농장 생활을 미화했다. 인종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정적으로 이제 이것이 많은 부분을 좀 민감하게 건드리는 부분이다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죠. 근데 결국에 이런 논란이 계속됐는데 2020년에 한 3년 이제 2년 전이죠. 디즈니 측에서 이 스플래시 마운틴을 이제 폐쇄하겠다. 폐쇄하고 그다음에 공주와 개구리 테마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난 주말에 스플래시 마운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운영이 되고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노베이션에 들어갔죠. 플로리다주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요. 네. 디즈니 월드죠. 디즈니 월드. 네네. 디즈니 월드에서. 공주와 네 그렇습니다. 공주와 개구리라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더 프린세스 앤 더 프로그라는 애니메이션은 2009년도에 개봉했던 이제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처음으로
흑인 공주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건을 좀 보면서 너무 예민하게 인종 이슈를 제기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테마파크 놀이시설도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스플래시 마운틴의 주제만 바꿔도 될 문제인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폐쇄하고 공사까지 하는 데에는 저는 이제 또 다른 그 디즈니의 상업적인 계산이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더 프린세스 앤 더 프로그 그 공주와 개구리가 그 당시에 개봉된 이후에 비디오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작품이고 네. 흑인 인구의 그 구매력이라든지 이 테마파크에서의 흑인 커뮤니티의 어떤 수용력이라든지 그 마켓 가능성들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도 반영한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화재 창작이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만드느냐가 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우리 의식을 좀 드러내는 예, 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도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네. 그 플로리다주에는 디즈니 월드에서는 스프래시 마운틴이 이제 폐쇄가 됐는데 애나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는 올해 안까지 그 폐쇄할 거라고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혹시나 또 애나하임 디즈니랜드 갔더니 스프래시 되게 그냥 있는데 왜 없어졌다고 그랬는데라고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네. 있겠습니다. 네. 네, 뭐 디즈니라는 감사합니다. 네. 네, 디즈니라는 회사가 뭐 워낙에 영업 이익에 관심을 많이 쏟는 회사니까 네. 다 계산을 두들겨 보고 나온 그렇겠죠. 결론이겠죠. 그럼요. 이게. 네. 네. 그럼요. 네. 자, 또 한 가지 소식을 더하자면은 한국의 영화죠. 정의라는 프로그램이 지난주에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개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거 어떤 영화죠? 네네. 오늘 넷플릭스에서는 2위로 떨어지긴 했던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굉장한 기염을 토했던 작품, 토하고 있는 작품이죠. 그 연상호 감독이라고 여러분들 왜 부산행 네네네. 그 영화를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깐느 영화제까지도 사로잡았던 작품으로 유명하죠. 네. 근데 이제 연상호 감독이 원래는 애니메이션 연출 감독으로 유명해요. 출발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든 상상력을 좀 비주얼화시키는 이미지화시키는 데는 우리나라 감독에서 최고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는 뛰어난 감독인데요. 네. 이 정이라는 작품은 사이언스 픽션, 그 사이파이 영화로 미래의 그 지구 환경이 파괴가 된 후에 다른 인공행성으로 이주한 지구인들이 이제 서로 이제 행성별로 연합을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때 전쟁 용병 안드로이드 개발을 이제 둘러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스토리는 다 말씀드리지 않겠고 그 작품이 공개되기 전에 많은 기대를 좀 모았었고 네. 공개가 되고 나니 이제 반응이 이제 엇갈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에서는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된 건데 네. 대작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하지만 졸작은 절대 아닙니다. 네. 특히 어떤 한국적인 사이파이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연상호 감독이 한국의 어떤 신파적인 요소, 그리고 가족의 어떤 의미라든지 이제 모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미하기는 했지만 맥락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스토리 전개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정이라는 안드로이드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이야기로만 이 영화 한 편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영화가 끝날 때 보면은 시리즈로 2편, 3편 나오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네. 액션씬이라든지 정의를 탄생시킨 연구소 내부의 이야기로만 한정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성이 좀 빈약하긴 하고 중간중간에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지 못한 점이 스토리 플롯상에서 약간 부족하다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또 보는 재미도 사실은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 나왔다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정말 아쉬운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작년에 작고했던 그 고 강수연 배우 강수연 씨의 유작이죠. 네. 근데 연기도 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이 연기가 우리 앵커분님들은 혹시 정의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네, 저도 네,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글쎄요. 뭐 저 넷플릭스에서 공짜로 보니까 편하게 봤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네. 이게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좀 네거티브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말을 좀 조심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넷플릭스에서 공짜로 보니까 봤지. 은행 이 영화관에 가서 돈 내고 보라 그러면 저는 안 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 아, 그런 대로. 네. 네. 저는 강수현님의 연기가 너무 네. 예전 연기 방식이 아닌가. 너무 표정도 없고 대사도 왠지 그 7, 80년대 영화에 그 느껴지는 그런 대사 특히 느낌이었었고요. 그 대사가 조금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은 좀 그랬었는데 그 시각적인 거는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그 네네. 로봇하고 그 로봇의 눈빛에서 나타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저거를 그 네네. 시각적으로 저걸 어떻게 잘 표현했을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강수영 씨 이제 연기를 놓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왜냐하면 음흠. 이제 거의 20년 만에 강수현 씨 연기를 저는 이제 보게 됐는데 그렇죠. 예. 깜짝 놀랐던 게 네. 예, 이런 캐릭터 자체가 사실은 우리 현대에서 많은 왜 우리들 연예인이라고 불리는 영화 배우들 현재 영화 배우들이 이제 만능 엔터테이너이고 음흠. 워낙에 텐션들이 익사이트먼트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톡톡 튀는 캐릭터, 톡톡 튀는 개성 강한 연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강수현 씨 연기의 그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튀지 않는 정적인 캐릭터인데 예. 네. 결제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정적인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들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캐릭터의 톤이 흔들림이 없이 이어나가고 후반에 갔을 때 감정이 좀 드러나면서 폭발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와 정말 강수현 씨 연기가 그 말로만이 세계적인 배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한국의 세계적인 배우로 뭐 등극했던 인류의 배우이기도 한데 정말 연기 잘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톤이라든지 예. 대사를 주고받았을 때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저는 정극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굉장히 요즘은 보기 힘든 익숙하지 않은 연기였기 때문에 그 색깔이 어떤 분들에게는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거라고 느끼지만 제대로 된 정극의 연기를 보여준 강수현 씨에게 저는 굉장히 감사했고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그 후반부에 그 터지는 그 연기가 있었어요. 아 그때는 굉장히 네.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 부분 대단하죠. 압도적이었어요. 네네. 근데 anyway 한마디로 얘기를 드리면은 재밌습니다 우선. 재밌습니다. 재밌으니까 네네. 꼭 보십시오. 네, 꼭 네. 보셔도 그리고 좋습니다. 넷플릭스 가지고 계신 분은 안 볼 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공짜인데. 공짜인데. 네, 재밌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